본 방송은 영화 다음 소위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이미 보셨거나 영화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네, 주간 영화 보고입니다. 전 사회를 맡은 더덕후 더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좋으면 그만 지조입니다. 웬일로 그거를 간만에 해봤어요. 와우. 오늘 영화는 네, 오늘 영화는 Next 소희. 넥스트 소위입니다. 다음 소위입니다. 드디어 우리도 대기업 보낸다 이거야. 하청 아니고? 여기다가 사인하시고. 반갑습니다. 저는 팀장 이준호입니다. 지효 씨. 그냥 봐. 금방 배우겠습니다, 선배님. 공인중개사야? 취업 교육이라고 봤더니 화장시키고 앉았다. 그래도 이제 나 사무직 여직원이다. 그 현장 실습 말이에요. 나는 처음에 그게 무슨 대학병원 인턴십 같은 건가 했어. 왜 실전에서 기술을 배워야만 완성되는 교육이라는 게 있으니까. 전체 콜센터 통틀어 우리 팀이 꼴찌죠. 특히 여기 김소희 씨. 차라리 그만두지. 나 회사 그만두면 될까? 힘든 일을 하면 돈 좀 받으면 될 텐데. 그런 일을 한다고 더 무슨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그러면 완전히 혼자가 돼.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죠? 영화관에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원래 할까 말까 했던 영화이긴 맞아요. 했어요. 원래 저 네. 할까 말까 우리가 생각했던 영화관에서 영화였지. 상영할 때. 할 때. 네, 음. 그때 하고 싶었어. 근데 다른 영화에 좀 밀렸었어요. 맞아요. 근데 넷플릭스에 떴죠. 네, 그래서 그래서 박 시장님이 넷플릭스에 다음 소에 있으니까 하고 싶다라고 의견을 냈고 냈고 좋지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회를 하기로 한 날 기사가 떴습니다. 두둥. 두둥. 다음 소위 넷플릭스 수급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가 네. 판권 OTT 플랫폼을 비롯해서 모든 판권 업체에다 맡긴 영화의 오디오 부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재 딜리버리라고 하죠. 소재 네. 선재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끔찍한 그래서 실수입니다. 이거를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최종본이 아닌 것을 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그렇겠죠. 근데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넷플릭스에 문의했지만 그들은 알 수가 없었다. 넷플릭스 거의 AI 수준으로 대응하던데. 하지만 동문서답만 채팅창 뒤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정중하게 이게 또 참아가며. 하필 문의한 영화가 다음 소위라는 맞네. 게 맞아요. 조금 아이러니했어요. 아이러니한 웃긴 것은 저는 다음 소희가 그거에 대한 영화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방어를 저도 해냈네요. 몰랐어요. 그 AI는. 그렇네요. 근데 이분은 넷플릭스를 해지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는데요. 아 저요? 절대 아니죠. 그냥 문의만 한 거잖아요. 저는 그냥 노예입니다. 음. 누가 권해서 하지도 않는 네. 넷플릭스 구독을 하고 있는. 넷플릭스 노예. 어쨌든 넷플릭스 관계자들은 알지 못했고 어쨌든 영화를 봤습니다. 최종본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사실 그렇게 몰라요. 벌써 바꿨을까요? 갈아 끼웠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아직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되게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닌 것 없었거든요. 같아요. 그러니까 막 최종본이 아니라 하면 갑자기 야 컷 끄고 어. 다시 막 이런 느낌의 사운드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식 영화긴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최최종 감동만 이런 아는 거. 뭔가가 있었겠지. 감동만 아는 맞아. 미묘한 이 오디오 변화가 숨소리를 있을 넣고 것 같아. 싶었는데 못 넣었다. 아니면 음. 뭐 이걸 지우고 싶었는데 어떻게 했다. 뭐 음. 이런 정도라서 네. 우리가 알지 못할 가능성이 뭐 영화를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네.
뭐 어느 부분이 틀렸을까라고 계속 궁금해하면서 봤는데 끝까지 알 수 없었고 그래서 이게 최종본인지 최종본이 아닌지도 모르겠고 갈아 끼운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네. 어쨌든 영화 자체는 잘 봤고요. 영화가 되게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런 뭐 극장에 개봉했을 때도 엄청 성공하진 않았지만 북아판권에서도 좀 잘 됐으면 하는데 약간 이런 이슈가 생긴 거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또 영화에 대해서 편견이 생겨서 안 볼까 하는 걱정. 아니 근데 이 영화가 엄청 대작이 아니어서 네. 이슈도 안 생길 것 같은 오히려 걱정. 이게 이슈 때문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람이 다음 소희란 제발, 영화가 있네라고 제발 어그로를 알았나? 끌어줘 이런 희망을 가지게 일부러 되는. 노이즈 마케팅 했나? 그렇죠. 그랬을지도. 음. 근데 보니까 넷플릭스에서도 딱 검색을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뜨진 않더라고요. 다음 맞아요. 소리가. 네. 음.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보통 신작, 그러니까 영화 신작이 추가되는 게 있으면 넷플릭스에서 꽤 그 화면에서 조금 네. 앞쪽에다가 띄워지게끔 하는데 네. 다음 소희는 그렇지 않아가지고 저도 찾아서 봤습니다. 맞아요. 아, 어떠셨나요, 다들? 뭐 일단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영화 재밌었어요. 막 시장님 뭐라고 하면 맨날 저런다, 그지? 아니 영화 뭐 무슨 영화고 언니 누구 저 마음에 안 영화고. 들죠? 아니 누가 출연했고를 눈을 왜 먼저 그렇게 떠? 얘기하려고 눈을 왜 그렇게 그러냐고요. 뜨냐고. 눈을 뜬 거야? 지금 최대로 떴는데요. 눈을 뜨라 부릅떴어. 제가 그 박 시장님 닮은 캐릭터 또 보여드렸죠. 최근에 새로. 에이스 토끼. 에이스 토끼 너무 똑같죠. 뭐였죠? 에이스 과자에 있는 토끼인데 맞아. 약간 엽기 토끼처럼 네. 생긴 얼굴 하얗고 까만. 항상 무슨 모든 캐릭터가 눈이 맞아요. 캐릭터가 많이 닮았습니다. 네. 사람 중에 닮은 사람은 누가 있나요? 사람이요? 슈카월도 닮았잖아요. 아, 슈카 맞다. 완전 인정. 그리고 무슨 요리사. 아 요리사. 저기 이원일? 이원 셰프. 아 네. 맞아. 엄청 닮았어. 이쯤 되면 청취자들이 그냥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볼 수도 나를 있어. 알아볼 수도 있어. 알아볼 수도 있어. 왜냐면 제일 닮은 캐릭터를 일단 알잖아요. 업에 사람들이. 나오는 업에 나오는 러셀. 러셀이라는 거 아니까. 맞아요. 네. 다음 소희 영화 하고 본의 있잖아요 아니게. 지금. 다음 그죠? 소희 다시 얘기할게요. 다음 소희는 일단은 감독님이 정주리 또 감독님. 정주리 감독님이시죠. 도희야 감독이죠. 네. 도희야 안 봤죠 아무도. 네, 봤어요. 저 안 봤어요. 아, 저도 안 봤어요? 봤어요. 아니 안 봤어요. 아, 도희야도 보고 싶더라고요 이거 보고 나니까. 음, 일단 다음 소희는 저는 내용 뭔지 하나도 몰랐는데 네.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 소희? 네. 네. 그냥 느낌이 제목의 느낌이 음. 되게 보고 싶게 만드는 제목이었어. 다음 소희. 다음이라는 말을 제목에 넣은 게. 호기심이 생기는. 예, 예. 장르도 그쵸. 몰랐고. 장르도 몰랐어요. 음. 저 줄거리도 몰랐고. 음. 장르는 근데 포스터 보면 대충 이제 인디 영화 느낌인 건 아니까. 저는 포스터 처음에 보고 그 천우희 나오는 한공주 어. 영화 생각 많이 했어요. 한공주 맞아. 좀 그 스타일이 비슷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얼굴이 많이 나오는 포스터. 음.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알게 된 계기는 이게 깐느 영화제 그 비평가 주간 폐막작으로 상영됐다고 해서 그 기사를 보고 무슨 영화길래 하게 좀 호기심을 가지게 됐었어요. 베두나가 나옵니다. 베두나가 도이아에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시나리오를 주고 베두나를 캐스팅을 했겠죠. 그래서 투자를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베두나 연기를 참 잘해요. 맞아요. 그리고 베두나 배우가 보면 이런 어떤 작은 역할들도 되게 잘 수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출연에 대해서. 맞아. 시나리오를 보고 실제로 기사 보니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출연했다고 하더라고. 브로커에선 별로였는데 아, 영화가 별로여서 그런가? 브로커에서도 경찰 아니었어? 경찰인가? 형사. 맞아요. 브로커에서 형사였잖아요. 네. 잠복하면서 라면 먹고 막. 맞다. 맞네. 여기서도 경찰이네. 맞아. 근데 경찰 역할 되게 많이 맡긴 했어요. 그러네. 경찰 상인가 봐요. 뭔가 좀 그런 그쵸? 좀
보이시하게 생겨서 그런가? 이름도 거기서 브로커에서는 수진이고 여기서는 유진이네. 아 자매 이름 같군. 그들이 자멸하면 어쨌든 다음 소희 역에는 김시은 배우가 나왔는데 99년생이시고 네. 이야 이야 99년생. 네 99년생이시고 네. 영화 나오신 게 별로 없네요. 음. 이게 거의 처음은 아니고 드라마를 좀 많이 나오셨네요. 너와 나라는 영화에 한 번 나왔는데 협상. 근데 되게 작은 역할들이었던 것 같아. 네. 근데 그 페이스가 되게 좋았어요. 아 보니 아니에서 보니 본의 진짜요? 아니 예. 한이. 한이 역할을 또 하셨네요. 아 그랬구나. 할 뻔 했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아 뭐야? 그게 확실하게 얘기해줘. 그 유명한 MC가 있었잖아요. 그때 보니 아니에서 네네네. 수민이었나? 네, 걔가 수민. 하고 나서 음. 이제 둘이 좀 닮았다 그러고 보니까. 나가고 나서 그 다음 MC 구할 때 이제 여러 명이서 뭐 이렇게 오디션? 뭐라고 해야 되죠? 뉴 한이를 찾아라 프로젝트. 뉴한이 찾는 프로젝트 같은 거 해가지고 거기에 나와가지고 이제 뭐 넥스트 한이 같은 느낌으로 탑 4까지 올랐다고 네. 합니다. 아. 한이가 된 건 아닌 한 건 것 같아요. 아니네. 네, 어느 정도 이제 노출이 있었던 그걸로 좀 지명을 쌓았대요. 인지도를. 근데 오징어 게임 시즌 2에 나온대요. 아 진짜요? 네. 오. 캐스팅이 됐나 봐요. 축하드립니다. 어떤 역할일까? 오징어 게임 2는 왜 이렇게 기대가 안 될까요? 원에서 너무 컨셉을 다 이미 보여줬기 제작은 때문에. 끝났죠. 모르겠어요. 근데 캐스팅 소식이 최근에 많이 들었잖아요. 막 탑이 캐스팅 됐다 막 아 이런 그래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제작 중인 것 같아요. 왠지. 그러게. 아직 한참 제작 중일 것 같아요. 과연 어떨지 궁금합니다. 원래도 딱히 2를 정말 진짜 할지 말지 약간 고민 상태였는데 너무 떠가지고 안 할 수 없었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한 거 맞아. 같아서 미리 막 다 구상해 놓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시나리오를 짜내가지고 만들지 않았을까. 얼마나 재밌을지 모르겠네. 망할지도. 그럴지도. 어쨌든 그래서 배두나 역할 나오고 배두나 배우 나오고 김시은 배우가 이제 소희 역할로 나오고 그 외에 조금 눈에 익었던 배우는 심희섭 배우 이 사람 그 선생님? 아니야 팀장 아. 세이브팀 팀장으로 나왔던 사람 이 사람도 약간 얼굴이 익숙하다 했는데 변호인에 나왔었더라고요. 아 어쩐지 낯이 익더라고. 변호에서 뭘로 몇 번 나왔을까? 역할이 조금 본 듯한 얼굴이긴 해요. 강철비 2에서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아마 지나가듯이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여기서 명당. 이지원 역으로 나왔던 음. 정유현님 이분도 낯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 담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도 제가 알기로는 조금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배우분. 그분은 많이 봤어요. 네. 선생님 이름 역할을 몰라가지고 이름 역할? 아 그분은 진짜 많이 나왔죠. 선생님 이렇게 나온 건지 배우 여기 아.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지 지금 계속 보는데도 안 나와요. 이분은 왜 안 나오지? 제일 네. 유명해 보이는데. 네. 어디서 봤지? 무슨 담임 선생님? 담임역 있다. 허정도 허정도 배우. 야구소녀 나왔는데? 드라마에 아, 많이 맞아, 봤어. 맞아, 드라마. 맞아. 예, 이분은 드라마 많이 봤었어. 담임역이었어.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그 아 맞아. 비서. 비서. 어. 약간 좀 아 악당 역할의 비서. 그러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나중에 그 작은 아버지였나? 자- 큰 아버지였나? 첫째 아들 네, 첫째 아들 쪽 비서. 비서. 맞아. 그런 네. 역으로 좀 많이 나왔던 거. 네, 좀 어두운 역할. 뭐 어쨌든 그래서 은근히 얼굴들이 좀 익숙한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셨다. 그리고 그 역할에 맞는 얼굴들이었던 것 같다. 네. 전반적으로 톤이 잘 맞는 느낌이었어요. 튀는 배우가 별로 없었으니까 네. 되게 이 영화 자체가 일단은 실화 바탕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영화가 그 가려고 하는 방향이 되게 뚜렷하고 그래서 그런지 영화가 뭔가 들뜸이 없고 되게 담담하다. 침착하다고 해야 되나?
연기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거의 안 들게 연기를 잘했잖아요. 저 이게 실화인지 몰랐어요. 나 다 보고 알았어. 아, 나- 찾아봐서 알았어요. 네. 아, 영화에 나오진 않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이럴 만한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왜냐면 요즘에 뭐 이 사건도 있지만 되게 그 고등학생 아니면은 좀 어린 친구들이 현장 실습 같은 거 가가지고 사고 나서 죽는 경우 되게 많았잖아요. 최근에도 지하철 지하철에 뭐 끼임 사고 난 적도 있고 뭐 포크레인이었나 뭐가 네. 떨어져가지고 그 학생이 죽은 사건도 얼마 전에 있었고 그래서 약간 이럴 만한 사건이 있겠다 싶었지만 저도 실화할 줄은 몰랐어요. 실화 없었으면 바탕일 줄은. 없어야 되는 사건이니까 아무래도. 이게 실화라고 처음엔 생각 못했는데 그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배경이 되게 확실히 2016년, 17년이었거든. 네. 그래서 뭔가 그 시대적인 상황이 근데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그때 무슨 사건이 있던 실화인가 하고 뒤져봤더니 딱 그때 일어난 일이고 그 생각보다 실화가 이 영화에 되게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실화의 실제 실제 전주 내용이 쪽이고. 실제로 전주 쪽 그쪽이고 실제로 이런 콜센터고. 마이스터교고 실제로 그 LG U 플러스 콜센터 방어팀이었고 다 똑같아. 그리고 그 팀장이 자살한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네네. 팀장급은 아니고 물론 이 사건에 그 학생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그 몇 년 전의 사건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도 그 팀에서 그 팀원이 몇 년 전에 자살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그 학생이 들어와서 또 자살하고 그런 일이 이렇게 몇 번 있었던 그런 팀이었대요. 그리고 저기 빨간 조끼 입히고 취업 안 네네네. 되고 돌아오면 그것도 다 그것도 똑같아. 진짜예요? 실제래. 진짜 잔인하다.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한대요. 그거 무슨 범죄자야? 아니 그게 가능한가? 나는 그거는 약간 픽션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진짜로 빨간 아니 조끼를 졸업을 하고도 그냥 학교를 나오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게 취업률 방어를 할 수 있으니까. 아 이게 안 나오면 되잖아. 유급인 거잖아요. 그건 완전. 그놈의 방어 진짜 웃긴다. 이게 아까 여기서 뒤에 빨간 나중에 조끼. 교육청 얘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이게 마이스터 마이스터 고등학교 네. 그게 문제가 커져가지고 이 시기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거 실습생들이 얼마나 잘못된 실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층 취재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졸업장을 안 주는 거죠. 취업이 안 되면. 협박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취업률을 우리는 방어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또 돈을 받고. 끔찍하네요. 그리고 중간에 실습하다가 나오면 빨간 조끼 입히고 이제 낙인 찍고. 무슨 북한 같아. 진짜. 너무 징그러워. 믿을 수가 그리고 없어. 무슨 학교잖아요. 공교육인데 무슨 선생님이 애들을 그렇게 보내는 것도 물론 그렇게까지 안 한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이 영화 안에서의 선생님은 무슨 약간 취업 학원 강사 같은 느낌? 학교가 아니라 애들을 어떻게든 보내서 인력사무소죠. 인력사무소. 나는 어떻게든 실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웃기지만 어쨌든 그거를 유지해야 되고 그런 거를 애한테 강요를 하잖아요. 애가 결국에는 도망갈 수 없게끔. 애가 뭘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주변 어른들이 아이가 궁지에 몰렸는데도 너는 이제 사회인이니까 너가 할 수 있는 너가 해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애를 내몰잖아요. 사실은 그래봤자 19살, 그래봤자 20살인데. 근데 이런 경우가 비단 그런 실업계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뭐 대학교나 전문대나 이런 데서 4년제도 마찬가지고 다 엄청 흔한 일인 것 같아요. 보니까. 흔하긴 해요. 예. 근데 난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나의 취업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않던데. 취업했냐 이런 걸 그렇죠. 물어보지도 않던데. 맞아. 그거랑은 상관없잖아. 대학교는. 취업률은 안 그러는데 네. 예를 들어 무슨 뭐 기업 인턴십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소홀하죠. 관리 감독이 소홀한 건 있죠. 그런 건 있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그 정식 교수는 아니고 그 강사? 시간 강사? 강사 같은 약간 교수인 분들이나 강사 같은 분들인데 원래 이제 실무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아 회사 다니다가 좀 높은 자리까지 네네네네. 계시다가 네네네.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취업을 조금 잘 늦게 돼서 이제 학교에서 이런 애들을
해가지고 그 친구들 어디에다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대기업에 관련된 무슨 어떤 회사에 꽂아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취업시킨 포인트가 올라가서 실적으로 자기 인사 실적? 그게 실적이 돼가지고 그 교수한테 뭔가 더 정교수의 기회를 준다거나 뭐 그런 그렇다거나 식의 아니면은 뭐 다음 수업을 준다거나 뭐 그런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좀 이렇게 별로 대부분 근데 당연히 좋지 않은 그 직업이라고 그러니까 그 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그 사람이 원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그냥 물론 아무나 갈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뚫을 수 있는 딱 거기에만 그냥 아무나 그냥 넣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예. 자기는 이제 건축 디자인을 하러 예. 갔는데 그 가서 사람의 이제 그 원하는 다른 거는 일 하고 상관없이 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대학교도. 근데 이제 무슨 조금 더 예를 들면은 뭐 그런 학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 지방에 있는 뭐 좀 취업사관학교 이런 걸로 이제 광고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취업률 몇 프로? 네, 취업률로 광고하는. 근데 그런 데는 아마 더 심할 거란 말이죠. 네. 취업이 인생의 끝이 아닌데 그렇죠. 그거 하면 다 해결한 것처럼 하고 그 취업의 질이 너무 낮은 그지.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도 얘네가 학과가 애견 무슨 과 아니었어요? 애견 관리학과 뭐 네, 그런 네. 거였어요. 네. 근데 콜센터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것도 막 대기업이라고 하면서 어. 대기업의 하청인데 막 대기업 소속이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막상 수습 사원이라 가지고 월급도 정규 사원이 받는 그것도 다 실화래요. 보다도 더 적게 받고 실제로 160만 원에 계약했는데 110만 원, 80만 원 받고 이것도 다 실화 그대로고 심지어 마지막에 맨발로 죽은 것도 똑같대. 자살 시도 한 번 했다가 다시 자살한 것도 똑같고. 너무 슬프지. 너무 슬퍼. 저희 회사에도 그 몇몇 직원들이 고등학교 졸업해서 온 직원들이 있거든요. 저랑 같이 있는데 약간 그 친구들은 너무 해맑고 저랑 되게 잘 놀아가지고 저도. 사실은 영화를 보면서 좀 이렇게 이럴 수도 있고 정말 재수가 안 좋으면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은 사실 했어요. 네. 물론 그 친구들도 약간 애환이 있겠죠. 고충이 있겠죠. 회사 다니면서. 있죠. 나는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 있겠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회사에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저도 서덕님처럼 네. 그 친구 되게 해맑은 친구여가지고 안녕하세요, 막 지존님 안녕하세요 이런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겉으로 되게 밝아가지고 처음에 제가 그 친구를 봤을 때도 교복을 입고 회사에 온 거예요. 맞아요. 우리 그죠? 직원들 교복 입고 왔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네. 이 인턴십으로 시험을 봐가지고 회사에 취업을 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회계 분야 쪽이었어. 졸업식 간다고 휴가 맞아요. 저희가 막 꽃 선물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되게 그래서 일찍부터 일 시작해서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회사에서도 대우가 좋았기 때문에 별로 애환 없이 잘 지내겠거니 했는데 이제 막 회사 사정이 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알게 모르게 좀 이렇게 평등하지 않게 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별. 나중에 좀 알게 됐죠. 그래서 처음엔 자기가 일하는 데는 고등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이제 충분히 쓰일 수 있으니까 자기는 그게 너무 뿌듯하고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나를 차별을 하게 되면은 나도 좀 학교를 다시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또 그런 일이 있구나. 그치. 좀 안타깝기도 하고 여전히 밝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대학교 졸업장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 학생한테 그 직원한테 얘기했었어요. 뭐 일하다가 혹시라도 시간 있거나 하면은 그래도 학교 대학교 다녀라. 왜냐면은 그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업하면서 이제 다니는 그 학교가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 들어가기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 직원 중에서 또 한 명도 그렇게 해서 한 몇 년 전에 대학교 졸업장 땄거든요. 한국 회사 다니면서. 좀 달라요.
나름 야간 그래- 대학 쪽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대학교들도 다 그런 식으로의 또 그게 있어요. 그런 지원제가 있어요. 그래서 막 저번에 저한테도 저 국민대 이번에 들어가 볼까 막 이러면서 얘기하길래 들어가 좋아. 할 수 있으면 무조건 가라고. 맞아. 왜냐면은 어쨌든 졸업장이 있어야지 또 좀 더 그 점프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스텝업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세상에 누군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누군가는 졸업을 해서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화장실을 치워야 되고 누군가는 택배를 날라야 되고 누군가는 그쵸. 이렇게 콜센터에서 방어를 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은 늘 생기는 거니까 네. 그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고 얼만큼 소외되고 힘들게 이제 사는지는 우리는 상상이 못하는 거지. 특히 이런 약자의 약자 같은 실습생들이 맞아. 이렇게 살고 있는 상황인가? 너무 웃겨서 이렇게 나중에는 배두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허탈해서 배두나 계속 놀라잖아요. 그런 네. 사실에 진짜 그런다고요? 진짜 이런다고요? 놀라잖아요. 저 거의 그런 모습으로 봤고. 맞아. 여기서 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 직업 자체를 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들이 누군가는 하죠. 네,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관리 감독되느냐 그리고 그렇죠. 상식적인 선에서 그 사람들의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보장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52시간 이런 게 생기고 네. 최저임금이 그렇죠. 생기는 건데 네. 그래서 이런 노동법이 그래서 있는 노동법이 거고. 그래서 있는 건데 또 허점은 어떻게든 찾지 이런 그쵸. 식으로 계약서, 이중계약서. 이중계약서 쓰고 진짜 그거 진짜 많이 써요. 어. 전 옛날에 영화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아, 그치. 영화 영화는 진짜 현장에는 심하지. 원래도 심했는데 이제 그렇게 더블로 뭐 학생이니까 이런 거로 하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또 영화 자체는 옛날에 영화 자체는 고등학생들도 거의 뭐 고등학교 중퇴한 사람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로 되게 차별하고 진짜 막 밤샘 촬영 엄청 하고 막 50만 원 받고 이런 거 진짜 많아가지고 많이 못 겪겠어요. 슬프죠. 여기서 소희가 콜센터 방어팀이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거 인터넷 해지하려 그러면은 고객님 저희 이거 있는데요. 이거 다 경험해 본 적 있지 않나요? 있죠. 완전 있지. 나도 여러 번 살면서 있거든. 해지 안 해본 사람이 어딨어. 나 해지 안 해봤는데. 진짜로? 아, 진짜? 네. 와, 나 구독만 하는 사람. 저 LG 나는 해지하다가 네. 이렇게 설득당해가지고 재약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저는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통신사 10년 넘게 쓴 저는 VVIP 고객님입니다. 그거 한번 해지하려고 해봐 얼마나 어려운지. 진짜.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전화할 때마다 항상 저한테 이제 묶음 상품을 팔려고는 하시죠. 그거랑은 방어랑은 다르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묶음 상품은 그냥 안 하겠다고 하면은 좀 더 얘기하다가 제가 끊으면 끝나긴 해요. 네. 더 전화 오지 않아요 보통. 네. 근데 해지 방어는 확실히 엄청 전화 많이 할 것 같아요. 여기서도 28번 전화를 돌리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문제인 것 같아. 사실은 시스템이 문제지. 진짜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걸 여러 번 해서 정말로 방어가 된다면은 사실은 뭐 의미가 있겠지만 28번까지 가야 되나. 그러니까 보통 28번쯤 그거를 당하면은 상대방을 입장에서도 물론 그렇게 하면 해서 됐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도 충분히 화가 나게 할 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그거를 28번 돌리는 동안 어쨌든 해지 일이 생기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럼 방어율이 올라가는 거잖아. 네. 그거 하려고 돌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까지 해야 설계한 되나? 사람이 웃기는 그렇게 왜 거니까. 시스템을 설계했나라는 생각이 그리고 어떤 들어요. 개인이 네. 원하는 거잖아. 개인 사정이 되게 많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맞아요. 나오지만 아들이 아기가 죽어가지고, 죽었다거나 뭐 예. 사용한 사람이 없는데 그 해지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맞아요. 아들 죽었는데 그냥 1년 나눠내면은 뭐 어떻게 할 수 있고 막. 뭐 그러니까. 위약금보다 낫다 막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이 사람 입장에서도 되게 스트레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시스템이 이해가 되면서도 그 시스템이 사람을 참 좀먹는다고 느끼는 게 이번에 그거 봤어요. 구제역 할 때 돼지들을 공무원들이 죽인단 말이에요. 네. 그거 구제역 한 번 하면은
자살하는 공무원이 그렇게 많대요. 진짜. 왜냐면은 맞겠지. 구제역 하면서 돼지들을 막 파묻혀서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자다가도 그 돼지 비명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구제역 한 번 할 때마다 그 지역 공무원 중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전문적인 일 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아니죠. 그리고 사실 방법 자체도 전문적일 수가 없는 게 이걸 얘네들을 한 번에 죽이기 위해서 그냥 산채로 맞아요. 땅에 묻어. 땅에 땅에 묻어버린단 묻어버리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전문적인 도살법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런 게 아직 좀 네. 너무 안 갖춰져 있는 우리나라가 너무 그러니까 겉만 성장했고 그런 것도 다 허술해. 다 그러니까. 체계를 만들어서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예산 조금만 편성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 예산 편성하려면 우린 100% 달성했다. 그것도 우린 성장률 해줘야 되지. 75%. 이런 거 PPT에 넣어주잖아요. 환장해요. 윗사람들 막 그래프 이렇게 쭉쭉쭉 2023 뭐 100, 2024 1000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위로 가잖아요. 네. 교감 갔다가 교육청 갔다가 그럼 교육부까지 갈 거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적당히 결국에는 하라고. 이걸 해결할 사람은 정치밖에 없어요. 그렇지. 사실.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숫자로 당선됐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취업률 높게 만드는 게 자기한테 더 훈장이기 때문에 다른 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인권 뭐 몇 명의 인권 목숨을 살렸다고 해서 그 사람들 표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티도 안 나고. 배두나가 장학사 찾아가가지고 얘기하는데 장학사가 벽에 붙은 거 숫자 보여줄 때 진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 헐 여기까지? 근데 좀 불쌍한 느낌도 있었어. 그 사람도 어쨌든 회사원 그죠. 이라서 네네. 누구한테 쫓기고 누구한테 네. 쪼임 당하고. 아니 심지어 배두나도 그렇잖아요. 자기도 자기도 너도 여기 좀 있다가 일로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비슷한 그 회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무실 공사 때문에 이제 실직을 하고 갔었는데 큰 회사였어요. 되게, 말만 하면 누구나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의류 회사였어요. 네. 의류 유통 회사였는데 이제 벽에 붙어 있어요. 제가 이제 공사하려는 회사가 들어가려고 하는 공간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실직하러 들어갔는데 그 벽에 모니터가 한 5개 정도가 있고 거기에 24시간 매출이 실시간으로 떠요. 숫자로. 0.1 단위까지. 그거를 계속 켜놔요. 누가 보고 있어요. 전 직원이 보이게. 전 직원이 볼 수 있게. 아. 전 직원이 보이는 자리에 뻥 뚫린 공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직원들은 쫙 공장처럼 앉아 있고 콜센터로 똑같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다 컴퓨터 뭔가를 하고 있고 뭐 편집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게 이제 매출로 이게 보이잖아요. 그래프랑 숫자랑 뭐 다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저걸 보면서 채찍질을 저걸로 받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전체 회사 전체 매출이잖아요. 네. 약간 나와의 거리감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나의 실적이고 나의 콜이니까 그렇죠. 어쨌든 엄청 개인화돼가지고 스칼렛 10등, 스칼렛 100등 오늘 받아야 되는 콜 수가 뭐 있고 이런 막 게 이러니까 내일은 바닥에 있으면 당연 기분 나쁘지. 그리고 나는 그런 것도 좀 이해 안 되는 게 여기서 뭐 야 우리 반이 꼴찌야, 우리 팀이 꼴찌야. 분발하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반이 10개면 누군가는 꼴찌를 해야 돼. 맞아. 내 말이 그 말이야. 내 평균 높으면 그만이지. 이번에 그냥 꼴찌 했네 그러면 내가 되는데. 또 높아진다고. 맞아. 높으면 높은 대로 또 혼나. 맞아. 그러니까 무조건 경쟁에서 살아남아라를 계속 가르치는 거야 학교에서. 맞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괜히 막 아유 이 반이 여기서 오늘 이번 기말고사에서 꼴찌야 막 이런 식으로 애들 약간 지나가는 말이라도. 진짜 외국에는 외국이라고 하면은 뭐 좀 선진국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데는 이런 등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저희 고등학교는 A, B 이런 식으로만. 그 학년이 한 층에 있었어요. 근데 그 학년이 같이 올라오는 계단이 있는데 거기 앞에 등수 이름 성적 다 붙여요. 그래서 그 처음에 원래 학교 그 반에 들어가면 그 무슨 초기 평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기초 평가 이런 게 있어서 그
이제 그 전 학년에 배운 지식으로 국어, 영어, 수학을 한 5과목 하는데 정도. 네, 그래서 뭐 1등 스칼렛, 맞아. 95, 95 어쩌고 이렇게 써 있어. 그게 숫자로 다 써 있는 거야. 맞아. 모든 학년이 다 누가 몇 등하는지 알 수 있어. 고등학교 들어갈 개인이. 때 했었어 나도. 네. 진짜. 중3 끝나고 고등학교 딱 입학하는데 이제 무슨 고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맞아요. 중학교 때까지의 네. 지식을 그냥 한번 그거예요. 보는 거야. 네. 국영수 과학 사회 국영수 과학까지만 했던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얘가 어느 정도 하는지. 그래서 그거를 100등까지 써 붙여놨었어 나도. 맞아.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때는 더한 건 뭐였는지 알아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 반에서 모의고사 보고 하잖아요. 모의고사 봤을 때 중요한 과목도 있잖아요. 네. 국영수, 뭐 이렇게 외국어 이렇게 있잖아요. 그 과목 등급이 뭐 2등급 이상, 1등급 이상인 애들을 반마다 차출해가지고 걔네들만 방학 때 도서관에서 시원한 데에서 우리 학교도 공부할 했어. 수 있게 우리 학교도 했어. 했었어요. 네. 방이 3개가 있는데요. 네. 1등부터 30등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는데 거기는 좋은 의자에 에어컨 나오고 선풍기 있어. 네. 그 다음에 30등부터 50등까지는 80등까지는 50명 잘라가지고 설국열차야 뭐야? 거기는 칸막이가 있는 좋은 의자까지 에어컨도 네, 있어. 네. 나머지 이제 80명부터 각자 반에서 그냥 100명. 선풍기만 받으면서 선풍기만 공부하는. 칸막이 없고 선풍기. 아니 네. 못하는 애들을 시원한 데 앉혀야 공부를 더 잘하게 되는 거 아니야? 못하는 애들은 도서관 들어갈 수도 없어. 독서실 들어갈 잘하는 수도 없어. 애들은 그 방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더 잘해서 좋은 대학 가라. 약간 그런 거죠. 어차피 그거 서울대 이제 몇 명 우리 보내는지가 학교만 그런 줄 중요하니까. 알았어. 억울했어. 그거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했었죠. 저희도 그래서-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다 똑같구나. 그런 거를 학생 때부터 학습시키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쟁 사회화가 되는 거죠. 그래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음. 그래서 애기들이 엄마한테 쟤는 무슨 차 타? 뭐 너 무슨 아파트 그래. 살아? 임대 아파트 산다고 뭐 임대 거지라 그러고 나 막 진짜 충격받았어. 그것도. 침대 커지. 200충 뭐 이런 것도 있던데. 200충은 뭐야? 200만 아빠 원 월급 200만 원. 밖에 안 되면 아, 200. 200 벌기 얼마나 힘든데 진짜. 미친놈들아. 200충, 300충 나 그거 너무 충격적인 게 나 우리 아빠 월급 몰랐는데 나는. 나도 몰랐어요. 모르지 모르는 게 아예 많아서. 개념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알려줘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아는 거 있어도 막 학교 다닐 때는 솔직히 몰랐죠. 그리고 아빠가 남의 얼마 아빠 벌었는지. 월급은 더더욱 몰랐지. 맞아요. 예. 그냥 옛날에는 뭐 잘 사는 애들 못 사는 애들 저 때는 다 섞여서 놀았거든요. 얼마나 얘가 집이 좀 가난한 건 알아. 근데 얘랑 굳이 내가 놀지 않을 이유는 없었어. 맞아요. 그럼 우리 집에 놀러 와. 우리 집 더 넓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그런 건. 그런 게 없었는데 더 옛날에도 더 없었겠지만 점점 그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 시대 때는 뭐 다 가난했으니까 괜찮았다 막 이러고 우리 때는 뭐 가난한 친구도 있고 부자인 친구도 있지만 잘 놀았다 하지만 이제 요즘으로 가면은 가난한 애들은 가난한 애들끼리 뭐 부자인 애들 부자인 애들끼리 아니면 부자인 애들이 가난한 애들 괴롭힌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엄청.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어. 다 그냥 숫자랑 등수로 그냥 만들어지니까 보여지는 것만. 예. 여기서 나중에 자살한 거 확인하고 집에 가서 유품이랑 이런 거 저런 챙기는데 컴퓨터가 없잖아요. 노트북이 있나요? 없나요? 무슨 컴퓨터 있나? 없다 그래서 약간 놀래는 장면도 태블릿 나오거든. PC 이런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 요즘 애들 같지 않은. 근데 애들이 술은 참 많이 마시더라. 나도 그 술값이 조금 생각이 들더라. 술값이랑 택시값이 약간 아니 그렇게 힘들게 벌어놓고 또 저기에 술값으로. 근데 뭐 이해도 돼요. 이게 근데 더 그렇대잖아요. 약간 더 일이 힘들고 그럴수록 맞아요. 찾게 되는 물건들이 뭔가 술, 담배 이런 류의 기호식품이고 오히려 그 부자인 사람들은 술, 담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더라도 이제 고급진 데에서 고급진 술을 마시고 고급진 마약이라고. 위스키 같은 거, 뭐 소주 이런 거 안 마시고. 일단 사회 시스템이 너무 병들어 있어. 보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 되게 병들어 있다. 너무 병들어 있어. 너무 미안하고 그죠? 이게 너무 근데 보면서도 다 그런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딜 가도 모든 그렇지. 분야가 진짜 큰일 났다. 그리고 나 되게 화난 장면 중에 근데 되게 당연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많을 거야. 교장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였나? 하여튼 본사 교감? 직원
본사 직원하고 같이 아니다 교감 선생님하고 말고 본사 직원하고 나중에 배두나하고 그 배두나 혼자 왔는데 거기 본사랑 다 와 있는 다- 거. 센터장이랑 네, 다 와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배두나가 막 좀 따지잖아요. 어. 그때 본사 직원이 그래요. 아니 자기가 그만두고 싶었으면 힘들었으면 그냥 그만두면 되지 왜 죽냐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냥 그만두면 되지. 그게 그거 그런 진짜 무책임한 말이야. 되게 무책임한 말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 그쵸. 특히 회사 생활 힘들다고 음. 학교 생활 힘들다고 자살하는 사람들한테 댓글이나 이렇게 그런 걸로 아니 그냥 그만두면 되지 왜 죽냐. 나도 솔직히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저도 그런 어. 생각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네. 나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밖에서 네. 그냥 소식 들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네. 진짜 근데 그 말 팩트긴 하거든요. 네. 거기 나오면 사실 아무 다 끝나 사실. 상관없어. 회사 그만두면 남의 맞아, 일이고 맞아. 학교도 뭐 졸업 뭐 나도 안 중요해 솔직히. 진짜 그만두고 싶어가지고 막 울면서 다닌 회사 그래요. 그만둔 다음 날 진짜 세상이 안 변하더라고.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세상 겁나 아름다워. 그러니까 근데 근데 이제, 속에 있으면 몰라. 몰라. 속에 있으면 모르고 몰라. 군대도 그렇잖아. 아니, 맞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그만둘 수 있는 선택권이 그 사람에 없다고 내 봐야 말이 돼요. 내 말이 그 말이야. 네, 왜냐면은 그 친구도 엄마한테 얘기했잖아요. 나 회사 그만두고 싶어.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래 그만둬. 뭐 너가 더 중요하지라고 말했으면 그만뒀을 거야. 그리고 비빌 언덕이 넌 있잖아 한 네, 것처럼 네. 이제 뭔가 피해가고 숨을 때가 있는 거지 어느 정도. 그치 뭐 부모님의 지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주변인들이 조금이라도 뒷받침이 되는 상황이었으면은 그만둘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주변인들 중에서 뒷받침이 되는 환경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 친구 입장에서 너무 어리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만두는 거랑 내 생을 끝내는 거랑 어떤 걸 선택하냐 했을 때 내 생을 끝내는 거가 걔한테 더 약간 빠른 선택이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아무리 그 경제적인 거나 뭐 다른 것들이 서포트가 있고 한다고 해도 내가 그 소용돌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거의 우울증처럼 맞아요. 우울증인 못 거지.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 그냥 그것밖에 안 보이고 그냥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3일 휴가 받았는데 3일째 간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얼마 전에 들었던 초등학교 선생님 자살한 얘기도 네. 있잖아요. 네. 그거 말고도 다른 거 부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엄마의 지인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었는데 실제로 어떤 선생님 자살했는데 진짜 너무 어이없었는데 어쨌든 나이도 좀 있으셨겠네요. 엄마의 지인에 있는 학교의 사람이라서 그 지인에 있는 학교. 근데 네. 나이가 어렸어. 30대 초반이었어. 그러니까 어린 선생님. 이번에 자살한 선생님도 되게 어린 선생님이잖아. 30대 초반 선생님이었는데 밖에 나가 서 있으라 그랬어. 애가 좀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교실을 너무 이렇게 산만하게 하고 막 이래서 밖에 나가 좀 서 있어라 했는데 걔가 그거를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엄마가 정서적으로 폭력을 했다. 얘가 이제 정신적인 피해가 있다. 뭐 이걸 그냥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뭐 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했나 좀 일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좀 처음에는 좀 억울하고 어이가 없긴 한데 일이 너무 커진 상태로 돌아왔으니까 학교에서 한 일주일 정도 쉬어라. 어떻게 조치를 한번 해볼게. 반을 뭐 옮기든 얘를 어떻게 하든 너를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해라 하고 쉬라고 하고 뭐 조치를 취하고 있었겠지. 근데 이 선생님 학교에서는 이 애 부모님들 대응하기 바쁘고 막 이래가지고 선생님을 케어를 못한 거야. 그냥 방치한 거야 그대로. 선생님이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마지막 날 자살한 거야. 그냥 이 학교를 어떻게 돌아갈지도 깜깜하고 뭐 다 뭐 혼자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뺑뺑 돌잖아요. 맞아. 나의 그 뭔가 다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만 쳐다볼 것 같고 왠지 아닌데. 나는 되게 문제 선생님이 된 것 같고 애들은 또 이제 애들을 어떤 얼굴로 봐야 되나 싶을 거고 좀 그런 것도 너무 안타깝지. 진짜 젊은데 참 이것도 되게 문제인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너무 예민해. 진짜 예민한 사람 많다 세상에 진짜. 너무 그래. 예민하고 불편하고 뭔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조금 더 손해보기 싫고 조금 더 배려해주고 싶지. 근데 저도 가끔 저의 그런 모습에 깜짝깜짝 놀라고 좀 스스로가 짜증날 때도 있는데 이게 뭐랄까 이 사회에 계속 살면은 이렇게 되어가는 건가 싶기도 해요. 왜 쥐들도
생쥐들도 그 좁은 공간에다가 많이 몰아넣으면 그래. 자기들끼리 핥혀 죽인대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수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그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건드리면은 다 그냥 폭발해 버리는 거야. 그 제가 가끔 이제 서울에서 막 일하고 살다가 네. 좀 지방의 소도시에 여행 가거나 아니면 뭐 낚시하러 가거나 그랬을 거제도, 때, 부산. 뭐 그런 데 가면 진짜 이 확실히 사람들의 정서가 확 느껴지거든요. 너무 다르죠. 여유가 그냥- 있고. 그냥 만약에 서울에서 한강에서 사람들이 차 길에다가 차 세워놓고 거기서 뭐 캠핑을 하면서 고기 구워 먹는다. 아 그건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엄청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는 정도. 네. 그거를 봤을 때 그 훨씬 약하다는 거죠. 그런 게 예를 들면 그리고 그런 사실 이제 뭐 법적으로 이게 좀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는 행위긴 하나 그런 것들마저도 어느 정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아. 너 정수기 컴플레인 얘기 한 적 있지 않나? 정수기 아주머니가 저희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오시는데 네. 그분이 지금 이제 강남 서초 몇 구를 이렇게 하시는데 몇십 년을 했대요. 네. 그러면서 정수기 관련된 이런 컴플레인은 전국에서 서초 강남이 제일 많고 그게 어느 정도로 많냐면 다른 전국을 다 통틀어도 그 전국을 다 통틀어서 하루 민원이 서초 여기에 하루랑 맞먹거나 더 된다는 거야. 서초 여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야. 서초에 있는 사람들이 정수기를 많이 써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고 네. 대치동 아줌마들이나 네. 여기 있는 엄마들이 훨씬 더 까다롭다는 거지. 스케줄 잡기도 훨씬 힘들고. 아 스케줄 잡기는 힘들 것 같아. 항상 그런 바빠. 컴플레인부터 어쨌든 전국 컴플레인 다 합쳐도 여기 컴플레인 못 따라온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도 진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있고 한 사람들이 더 하고 여유도 없고. 이거 왜냐면은 있고 한 사람들의 특징 경쟁에서 이겼잖아요. 경쟁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고등학교 때부터 뭔가를 잘하고 했을 때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혜택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에 대해 집착이 커지면서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더 그 경쟁 심리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혜택에서 놓쳐진 사람들은 혜택이 뭔지 모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뭐 이런 거 몰라. 근데 이제 혜택의 맛을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더 커지고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런 하나 거죠. 내가 손해보고 불편한 게 진짜 네. 싫은 거지. 그쵸. 네. 그런 게 심한 거지. 그리고 아까 박 시장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 요번에 휴가도 거제도 부산 이렇게 막 다녀왔는데 계속 느꼈어. 정서가 다르고 여유가 있구나 사람들이. 결국은 스페이스의 문제인가? 진짜 LA와 뉴욕의 LA, 문제인가? 예.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시스템도 문제지만 그런 것들이 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시스템이 좀 구려도 하하호호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텐데 하하호호도 안 되고 시스템도 구리고 하니까 약간 악순환 이런 느낌도 있고 격차는 빈부격차는 심해지지. 정말 이게 대사에서도 나오는데 힘든 일을 하면은 존중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한다고 무시하고 하대하기만 하고 그러죠. 대사 잘 썼어. 그러니까 맞아요. 힘든 일 한다고 더 무시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더 무시해. 이런. 우리나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 직업에 귀천이 있다. 막 이런 말도 있고 보면은 되게 그 평가하고 그 어떤 상과 하를 나누는 그 말들 참 많아. 맞아. 상남자 하남자. 상남자 하남자. 부터 시작해서. 상여자 하여자. 여기도 보면은 네. 나 사무직 대기업 사무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그 장면에 연기 되게 잘했는데. 아직도 그치? 우리나라에는 그 산업공상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화이트 칼라가 더 있어 보이는 거고 블루 칼라는 조금 더 낮게 보이는 거지. 그렇지. 지금 고등학생들도 그렇게 교육을 받아온 거고 그리고 사회가 그렇고 그래서
그 빨리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 그게 좀 바뀌어야. 예, 그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음. 법으로 52시간이나 뭐 네. 그런 최저임금이나 네. 이런 룰이 조금 생기면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쿠팡에서 날르는 일을 해. 근데 돈을 엄청 버는 거지. 이런 상황들이 생겨야지. 아니 돈은 더 벌 수 있어요. 돈은 더 벌어요. 돈은 더 벌어요. 실제로 4년제 나와서 사무직 하는 사람들보다 쿠팡이 더 많이 벌기는 해요. 그냥 그 고등학교만 나와서 예를 들면은 취업 전선에 의해서 그 전문가가 된 사람들이 돈은 더 많이 벌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사회적인 시선 때문도 있고 이제 그런 게 큰 거죠.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뵙잖아요. 근데 젊은 나이에 이제 그런 걸 시작하신 분들은 사실 돈 많이 법니다. 맞아요. 타일이나 뭐 대기업 다니던 분들보다 더 훨씬 많이 법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시간도 많고 대신에 그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자랑스럽진 않은 거야. 그리고 그 현장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예를 들어서 페인트다. 그럼 옷에 막 페인트가 막 묻어 있잖아요. 그럼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옷 입고 예를 들어서 그 식당 가면은 막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데도 있고 가끔 진짜 가끔. 그치. 근데 그런 대우조합을 받는 사회인 거죠 아직은. 그리고 좀 네. 이게 너무 대한민국이 겉은 많이 발전했는데 이런 속이 못 따라가죠. 쌓여서 발전된 그런 게 없어. 속이 단단하지가 못해. 사람들 인식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맞아. 진짜 나조차도 떳떳하지 못한 것 같아. 나도 그런 생각 그치. 하고. 그리고 참 학습된 거지. 우리나라는 서비스직에 대해서 뭔가 요구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사실 그 어디 외국에 있는 항공사에 그 콜센터 전화해봐요. 1시간, 2시간 기다려봐야지 맞아. 이 괴로움을 알지. 거기 외국 콜센터들은 절대 전화기 붙들고 있어도 안 받아준단 안 받아, 안 말이에요. 받아. 진짜. 불편해? 네가 불편하면 되지. 약간 아니 이런 말도 식이야. 되게 뭐 폴라이트하게 안 하거든요. 폴라이트 안 해요. 그냥 그래서 내- 몇 시로 바꾸고 싶은데 내가 막 그들과 이런 연결되었음에 감사해야 된다고. 맞아 맞아. 근데 우리나라 너무 그 모든 것들이 다들 내 고객님, 내 당연한. 고객님 막 이런 식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버릇이 나빠졌어. 맞아. 예. 약간 되게 당연하게 생각해. 이 사람들이 왜 내 전화 안 받지? 어. 물론 저도 그렇게 해서 편리하죠. 너무 편리해서 좋아. 우리나라가 참 그런 건 편리해서 좋아. 근데 편리하기 위해서 너무 희생이 많은 것 같아. 예전에 강남인가 어디 백화점에서 어떤 아줌마가 주차장에서 거기 직원 때린 적 있었는데. 무릎 꿇리고 막 그랬었죠. 예. 이제 그런 것도 그런 거지. 서비스를 받는 직종이고 자기가 대접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그만큼 안 돌아오니까 얘를 막 무릎을 꿇리고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거. 사장 나오고. 사실 선생님이란 직업도 약간 일종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보면은 되게 거의 무슨 자기 자녀들에 대한 어떤 풀타임 서비스를 해주길 원하는 한여 수준으로 보죠. 진짜. 뭐 맞아. 교권이 추락했다. 난 상상도 못해. 진짜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혼나면 그게 맞아. 세상 무너진 것 같거든. 맞아. 근데 요새는 진짜 어떻게 그렇게 됐죠? 애들한테 손 못 왜 대는 그렇게 건 됐을까? 당연하고 물론 손 대는 게 손 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애들한테 어떤 식으로든 뭐 이렇게 하게 됐을 경우에 훈육은 필요한 거잖아요. 훈육은 필요하죠. 받으려고 학교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옛날 선생님들은 손을 안 댔어. 그냥 네. 몽둥이를 댔지. 매를 댔지 어디 손을 맞아. 진짜 별의별 걸로 다 맞아봤는데. 둔기를 들고 있었잖아요. 뭐 빠따부터 시작해가지고 멍이 두 달을 뭐 갔네, 모기채로도 맞아보고 뭐 맞아. 별걸로 우리 이거 다 예전에도 한번 맞아봤는데. 얘기했었는데 당구대 맞는 얘기. 큐대로도 엄청 맞아봤는데 맞았다니까. 참. 안 맞는 건 좋아. 안 맞는 건 좋은데 부모들부터 과해. 이제 무시를 하니까 선생님들이 하는 거가 아니라 학원에서 따라가는 거를 더 막 챙기고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배우는 걸 무시하는 거죠. 그냥 시간 때우는 거고. 그것도 정치에서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럼 맞아요. 그리고 참 그 선생님들을 교육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애들을 맡긴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약간 애들한테 혹시라도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뭔가 감시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들 중에서 우리도 어렸을 때 막 되게 부당하게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한 선생님들 되게 많았죠. 저도 많이 맞아봤고 저는 뼈도 이상한 선생님 부러져 봤습니다. 많았지. 맞다가 뼈가 부러졌다고요? 네. 네.
뼈도 아 진짜요? 뼈도 부러져 본 역시 안양이네. 사람입니다. 돈 안 준다고 네, 괴롭힌 선생님도 네. 있었어. 그러니까 맞아요. 몰라 그것 때문에 피해망상이 생겼나? 지금 나이 때 부모 우리 나이 또래잖아요. 아 사실은.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어쨌든 너무 또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이 큰 건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얘기 들어본 게 많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서 학교 선생님이 2명 있어가지고 근데 뭐 별거 아닌 거를 친구들끼리 싸운 거를 학폭으로 만드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우리 때였으면 그냥 애들끼리 싸운 거잖아요. 싸울 수 있죠. 근데 당연히. 이제 그거를 가해자 피해자로 했고 자기의 자식이 피해자라는 식으로 해서 상대방 아이를 가해자로 만든다든지 반장하게. 뭐 그러면 이제 서로 막 그걸로 막 왈가왈부하고 일을 더 키우고 상상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글재주가 좋은 것 같아. 네이트판 뭐 이런 느낌으로. 너무 피해를 안 보려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피해의식이 커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맞아. 그렇죠. 손해를 안 보고 네. 내가 그런 네. 것도 있잖아요. 네. 콜센터 이기는 법. 아. 그런 거 글이 어? 있어요. 콜센터 이기는 법? 그러니까 해지를 만약에 인터넷 해지를 아, 하고 싶어 그러면 네. 그럴 때 자기가 대응해서 콜센터 상담원 이기는 법. 아. 너 매니저가 누군데? 너 이름 뭐야? 이런 식으로 그 무시할 수 있는 대사를 써놓는 게 있어요. 그 상대 프로토콜 이용해서 예, 그런 거죠. 근데 그걸 읽어보다 보면 아는 놈이 쓴 건가? 이 생각도 들어. 아는 놈이 더 하잖아요. 원래. 그렇겠지. 근데 여기서 욕도 많이 먹잖아요. 그냥 맞아. 그런 일도 많을 거예요. 그 해지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성희롱을 한다거나 쓸데없이 그쵸. 전화해서. 쌍욕을 한다거나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미친놈 많을 근데 거예요. 요즘에는 어디 뭐 이렇게 서비스 센터 같은 전화하면 항상 시작할 때 그 어. 멘트가 있잖아요. 당신의 뭐, 고객일 수 있습니다. 아, 뭐, 당신의 뭐 가족일 가족의 수 있습니다. 자녀일 고객이 수도 아니라. 있습니다. 뭐 이런 맞아. 식으로 하잖아요. 전화 받는 누군가의 사람이. 자녀입니다. 뭐 이런 네. 거. 과한 욕설과 폭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됩니다. 녹음됩니다. 이런 거. 근데 근데 이거를 그것도 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생겼을 거예요. 그걸 해야지만 사람들이 그거를 안 한다는 것도 웃겨요. 외국에 있는 그 회사에 전화했을 땐 그런 멘트 들은 적 없거든요. 그 실제 그것도 있잖아요. 네. 공무원이 민원에 많이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바디캠을 여기 설치해가지고 아. 지금 녹화 중이라고 표시를 미리 해놓고 민원을 받았더니 폭력적인 민원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나가야 정신 차리나? 나중에는 자식들이. 나중에는 가면 그 사실 카메라 달린 것도 차에다 카메라 단 것도 블랙박스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의 일환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블랙박스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가 있을까요? 손해 안 보려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진짜 심한 것 같아. 맞아요. 손해 보면 네. 바본 줄 알고. 진짜 바보로 몇 년 뒤에는 진짜 다들 막 바디캠 들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는 거 아니에요? 걸어 다니는 부딪히면 모든 CCTV를 다 네. 하고 다니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맨날 녹음하고 뭐 대화 시작하면은 잠시만요 녹음 좀 시작할게요. 회의하기 전에 녹음 한번 합니다. 이러고. 아니면 눈에다가 뭐 삽입해. 녹화되는 걸로. 참 그러게. 어렵습니다. 전 근데 실제로 그런 버릇이 있긴 해요. 아 녹음하는 거야? 녹음은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좀 그런 분위기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뭐 녹음을 한다거나 메모를 한다거나 스크린 캡처를 해놓는다거나 특히 저 메일 캡처하고 카톡 캡처하고 이런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나중에 되게 습관적으로 메일 쓰고 캡처, 뭐 자료 캡처, 뭐 그때 내가 보냈던 영수증 캡처 뭐 이런 식으로 사진을 막 찍어놔요. 그래서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왜 이러는 거지 하고 가끔 한 번에 싹 삭제하고 사회가 만든 저의 이상한 버릇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들 모두 방어 기제가 다들 이만큼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들 뭔가 이상한 놈들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와 그 사회적으로 받은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어떤 내상이 있는데 그게 치료가 안 된 상태로 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누가 누굴 도와주면은 왜 날 도와두지 하고 의심한다니까. 그렇죠. 의심 그거는 제가 최강인데 의심은 또 이분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어떤 그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기 위해서 조심했던 경험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첫 경험 같은 게 대학교 때 자취방 계약하는데 이제 어머니랑 같이 계약을 하는데
뭔가 너무 예민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엄마가 음. 손에 안 당할 뭐가 피해 안 입으려고. 그래서 뭐 여기 뭐 융자가 얼마가 있고 여기 그 매매가가 얼마고 막 물어보면서 이제 본인도 이제 자식한테 처음으로 자취방을 이제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막 엄청 예민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뭐 이렇게 따지지. 뭐 그냥 하면 되는 건 사람 좋아 보이는데 근데 나중에 그 집이 진짜로 경매에 넘어갔어요. 진짜 어. 그렇게 뭐 어떻게 돌다리 따졌는데도 두드렸는데.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돈을 받으려고 어. 전세금 받으려고 뭐 전세권 설정을 하고 네. 뭐 막 그런 일들을 다 겪고 집도 찾아가서 따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 거를 굳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셨어요. 보라고.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저도 교육이 받은 거죠. 매운맛 직접 세상이 먹었네. 이런 거야. 근데 그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돼. 근데 그거를 알고 나서 저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나중에 알게 되고 저의 자취방도 한 몇 번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직접 혼자 하고 이러면서 그때는 이제 저도 똑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따지고. 똑같이 여기 뭐 이렇게 있나요? 뭐 근데 물론 막 이렇게 근데 그것도 사실 따지는 것도 내가 잘 알고 너무 완벽하게 알고 있잖아요. 따질 필요도 없어요. 맞아. 서류 내가 떼서 내가 한눈에 보면 돼. 보여. 네. 근데 애매하게 아는 사람들이 힘든 거야 항상. 그래서 일반 대중들 법을 정확하게 모르고 시스템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하고 내가 뺏길까 불안하고 그런 거죠. 참. 내가 당해본 분야에 대해서는 네. 또 법을 또 빠삭하게 알게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괜찮아. 근데 소희 같은 애는 모르잖아. 모르지. 그래 한 달 이게 뒤에 뭐- 월급 주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얘는 나름 노력했단 말이야. 그 자기가 얼마나 음. 노력해 인센티브 받을 거 얼마인지 딱딱 적어가지고 나 이거 왜 안 주냐 따질 줄 아는 그리고 애였는데. 되게 야무진. 근데 안 준다고 하면은 사실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음. 뭔가 이슈를 만들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는 걸 우린 알잖아. 근데 그까지는 생각이 못 미치는 그것까지는 거지. 아예 모르는 거지. 그리고 옆에 도와줄 어른도 없고 상의할 그거를 어른도 없고. 고등학교 때 취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런 건 안 가르치는 거야. 그런 거 고등학교에서. 알려줘야지. 근데 그런 거 알려주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가짜 계약서. 이상한 회사에 취업을 애들이 안 할 거 아니야. 아무도 회사에서 오라고 하지 않으니까. 선생님들하고의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소희는 내일이 오는 게 무서웠던 거야, 싫었던 거야. 그렇게 씩씩한 앤데. 진짜. 그 중간에 이승환 노래 불러요, 노래방에서.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승환 노래 부르는 장면도 나오고 춤도 너무 잘 추고. 우리 소희. 그 다음 소희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쵸. 영화 얘기를 하나도 못했다. 근데 사실 이건 영화를 본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줄거리 얘기는 거의 안 했어요. 오히려 근데 감독이나 영화를 만든 분들도 영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화로 인해서 이렇게 생각할 거리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길 원해서 이런 영화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영화 이거 11만 명이 봤거든요. 이런 얘기는 11만 명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일단 재밌다고 해야 돼. 네. 영화가 재밌어라고 소문을 내야지. 일단 이걸 보고 얘기를 시작하지. 솔직히 전화 안 해보고 문의 안 해보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영화가 재밌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영화 진짜 재밌거든요. 네, 영화 진짜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일단 보셔야 합니다. 일단 유입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11만 명이 플러스 돼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얘가 이제 넓어진다. 저희가 한 앞쪽에 했던 얘기들을 다 이해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얘들 대체 뭘 받길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막 참여하고 싶겠지. 엉엉 울었을 거 아니야. 대체 무슨 영화 내용이길래 이렇게 얘네들이 지조가 이렇게 펑펑 울었대. 네. 저 진짜 어른 심장인 거 아시죠? 지조 잘 안 우는데. 난리잖아. 지조 잘 안 우는데 어디서 펑펑 울었어? 여러 번 울었어요? 저 많이 울었어요. 계속. 딱 한 번 웃었거든요.
아, 딱 한 그래요? 번 엄청 푸하 하고 웃었는데 네. 소희가 펀치 날릴 때 아. 소희가 주먹으로 이렇게 어. 날릴 때 그때 그 여자 때릴 때. 네. 그 여자 너무 얄밉지 않아요? 그 팀장? 근데 나는 그 팀장도 얘 자기 다 일이잖아. 그래. 근데 그런 그분 연기 회사원이야. 너무 잘해. 너무 연기 맞아, 잘하긴 맞아. 했는데 다 그렇다니까. 이게 다들 체스 말이야 사실은. 다 불쌍한 사람들만 네. 나와. 사실. 어디가 제일 눈물이 났어요? 몰라요. 계속 제일 울어. 계속 울었어. 너무 감성이 지금 좀 이만큼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너무 다음 약간 소희가 열받고. 이렇게 펀치를 날린 너무 거 아니에요? 열받지. 너무 열받고. 저는 그 소위 일 가르쳐 주는 이지원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처음에. 불쌍. 난 걔 표정 연기가 너무 맞아. 그 너무 엄청난 인상적이었어. 콜 받았을 그분 때. 요새 산송장이었어. SNL에 재밌게 나오는. 아 그래? 아 그래요? SNL에 그 웃긴 사람이에요? 기 맞고 일하는 애 알죠? 네, 걔예요? 네. 걔 밑에 사람 아, 새로 들어오는. 맞아. 윤가희입니다. 네. 아, 윤가희네. 새로우네. 오. 되게 달라 보여. 헤드셋 끼는. 네, 알아요. 네. 여기서는 저 거의 뭐- 오늘도 쇼츠에서 그거 봤는데. 그분일걸요? 그래요? 원래 네네네. 연기 잘하는 얼굴이 너무 달라 보여 근데. 아니 맞을 이미 거예요. 다 포기한 그 그래. 지쳐 있는 그 표정 연기 있잖아요. 난 걔가 죽을 줄 알았어. 저도 근데 팀장이 죽었어. 근데 또 어쨌든 다른 업체로 또 갔잖아요. 더 힘든 데로 갔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전례가 있으니까 소희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내가 여기서 그만둬도 나 더 이상한 데로 가는 거 아니야? 더 안 좋은 데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그래서 또 간 것 같기도 해. 죽음으로. 그 소희 친구 중에 유튜브 하는 애 있잖아요. 네. 걔가 쭈니. 쭈니. 걔가 실습 나간 걸 그만두고 싶어서 학교를 그만두잖아. 그것도 이해가 돼. 얘네는 그렇게 하는 판단이 들겠구나. 근데 그게 되게 최악의 판단이잖아요. 어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살아봤으니까. 중졸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다녀놓고. 근데 그만큼 학교에서의 압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몰린 거죠. 진짜. 가서 빨간 조끼 입고 하기 싫은 거지. 빨간 조끼가 뭐야? 촌스럽게 진짜. 미쳐버리겠다. 근데 상상도 빨간 못했다. 조끼가 막 슈프림 이런 거 아니야? 진짜 싫다. 당근에서 막 80만 원에 팔고. 와 씨. 진짜 그게 뭐야? 진짜. 이제 다음 소위는 일단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네, 저희들이 한 네.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정말 궁금하실 테니까 내용을 영화를 보시고 네, 영화를 보시고 연기 진짜 잘했고요. 연기를 다 잘했어. 다 잘했고 다들 공감하실 맞아. 만한 얘기고 그리고 얘기가 연출도 너무 좋아요. 맞아요. 막 되게 심각하게 다큐처럼 가지도 않아요. 이거 음. 영화라서 맞아.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영화라서 일단 드라마가 되게 탄탄하고 되게 딴 곳 안 보고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는 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영화 맞아요. 진짜 재밌어가지고 저는 완전 강력 추천하고 싶어요. 아 진짜. 엔딩도 좋았어요. 궁금하죠? 아까 영화가 그거 생각나지 않아? 내일을 위한 시간? 아 맞아요. 네. 그 생각했어요. 내일을 위한 시간. 물론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심지어 거긴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어쨌든 사정이 좀 더 좋잖아요. 네. 그렇다 거기는 하더라도 아주 좋지. 네. 아주 좋 프랑스. 심지어 나이도 좀 있어. 심지어 나의 물론 퇴직을 다른 사람들 설득해서 내가 복직될 수도 있다는 어떤 뭐 희망이 좀 있는 거니까 그쪽은 그래도 여긴 좀 다크하지. 여기 네, 편이 없다. 내 편이 없죠 아예. 설득할 수도 없어. 그때가 2017년이었으니까 지금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이게 좀 개선이 됐나 모르겠네. 최근까지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거 보면은 개선이 안 됐다고 여러 생각을 가지 하고 분야에서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뭔가 항상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들을 항상 이렇게 그 경험도 없고 잘 모르는 친구들한테 맡기는 게 참 책임감 없는 사이인 것 같아요. 어른들이 참 되게 비겁하다. 그래 어리고 잘 모르는 사람을 조금 도와주자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맞아. 모르면 쉽지 않아요. 모르면 도와줄 수 있잖아. 돈 주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근데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결국엔 정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니, 우리 박 시장님 출마를 하신다고 합니다. 네. 뽑아주십시오. 지은 죄가 많아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사실 어렸을 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치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뭔가 나는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이나 누가 이렇게 명의를 바꾼다든지 뭐 부동산 명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걱정문. 뭔가 한 게 있나라는 생각이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나중에 다 한 번에 그거 되는 거 알죠?
무조건 나올걸요. 제 털릴 주변에 것 같은데. 네. 제 누가 사돈의 해도- 팔촌이. 네. 나 봉사활동 위조했어. 나 안 돼. 엄마가 찍어줬어. 봉사활동 했다고. 안 돼. 그러니까 미치겠네. 엄마 잡혀가. 저도 옛날에 어. 한번 그런 게 있던 것 왜 같아요. 상 같은 거 혹시 공짜로 받은 거 있어요? 표창장 위조는 하진 않았는데 봉사활동 위조했다고. 봉사활동 한 음. 4시간 정도 더 받았던 것 저도 같아요. 한 아. 4시간 8시간 네. 탈락. 탈락.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가지고 음. 찝찝해서 좀 못할 것 같아요. 많지. 그러다가 또 어떤 애가 갑자기 나 학교 폭력 당했다고 쟤한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맞아. 그런 거 막 또 곰곰이 생각하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뭔가 싸웠는데 그게 이렇게 잘 이렇게 왜곡시키면 그치 왜곡 시켜가지고. 학교 폭력으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박 실장님. 저는 이미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누구 3대1로 했어요. 자기가 3대1로 물론 자기가 맞았지만 3대1로 특수폭행이네. 특수폭행 친구 목걸이 뜯었잖아요. 금품 갈취. 그 아니 이거 어느 방송에 나오더라? 이거 우리들에 나오나?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들 방송에 나옵니다. 맞아요. 박 시장님이 친구를 팼어요. 3대1로 3대1로 패고 초등학교 진짜 때. 3이야. 본인이 초등학교 3이야. 4학년 때입니다. 본인이 3이야. 본인이 3이고 맞았어. 어쩐지 맞네. 안 되겠네. 위로를 표합니다. 어떡해요. 정치 못해서. 꿈 하나 접어. 꿈 하나 접어야겠네. 지금부터라도 봉사활동 많이 하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잘 안 할 될 수 것 있어요. 같은데요. 군수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군수 무시하나요? 군수 얼마나 그럼 일단 일상도 되게 군수하려면은 얼마나 힘든데. 시의원까지는 할 수 있겠다. 시의원. 아니? 아, 근데 어려울걸? 시의원도 돈 많아야 돼요. 무슨 시를 생각했길래 그러면은 구의원 구의원은 뭐 동장 주간 어때? 영화 보고 동장. 동장. 반장 시켜줄게. 주간 영화 보고 반장. 주간 영화 반장 좋네. 아, 우리 반장. 4명이니까. 뭐 잡일하는 반장. 가끔 밥 요리도 해주는 해주고 거지. 박 실장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반장 포지션만 없을 원래부터 뿐이지. 반장. 팟캐스트의 자랑이 되어라. 네. 네. 그래서 저희 다음 네. 소위에 대한 평이랑 네. 네, 궁금증만 남기며. 별점을 남겨보겠습니다. 이렇게 궁금증 남겨야지 또 구독자분들이 영화를 보실 것 같아요. 진짜 재밌다. 네. 진짜. 더덕님부터. 저는 3.8점. 근데 진짜 영화가 한 번을 준비를 안 하네. 아니야, 저 준비했었어요. 빨리 저번 빨리. 방송 준비했잖아. 그릉한 중이에요. 아, 그릉. 그래. 지금 짜내고 있는 중이에요. 아, 좀만 오케이. 기다려봐요. 근데 이게 약간 한 줄로 요약하기가 좀 힘들었어. 어렵지.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3.9점입니다. 비슷합니다. 저의 한 줄 평은 영화가 끝날 즈음 슬픔은 분노로 바뀐다. 그러니까 저는 슬픈 내용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제 마음속에 있던 건 그냥 눈물이 안 나더라고. 왜 눈물이 안 날까 싶었는데 그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나중에. 네. 그 사회에 대한 분노. 그렇죠. 네.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 사실 가만히 보면 다 분노할 일들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동님 정리됐나요? 네. 오.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어른들이 잘못 살아온 세상에 대한 책임을 아이들이 지고 있다. 아이들의 희생으로 값을 치러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워요. 좀 우네. 약간 말하다 갑자기 감정이 울진 않았어요. 울진 않았어. 울컥한 내 평에 내가 취한다. 내 평에 내가 취한다. 때리면서 웃겼다. 뭐야 웃겼다 뭐야. 찢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평을 해놓고 이렇게 평을 해놓고 또 또 웃음 하세요. 지조님. 뭐야? 취해서. 네 평에 내가 취했다. 더덕평에 네 평에 나도 취했다. 그만 좀 취해. 역시 팟캐스트의 자랑. 아까
아까 박 실장님은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음. 전 슬퍼도 울고 열받아도 울거든요. 음. 그래서 너무 울었던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의외야 울었던 거. 네, 너무 이런 미안- 거에 미안해서. 눈물을 느끼는구나. 그러니까 아, 어떤 맞아요. 거에 눈물을 흘리는지 이제 알았어. 불쌍하면 우는 것 같아.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그 문제에 더 눈물을 흘리는 거. 같아. 맞아요. 그런 어떤 약간 만들어진 영화적 비극 이런 거 아니고. 신과 함께 실제 이런 거 있었던 말고. 아, 신과 함께 이런 거 만들어진 거 아니고. 특히 저 애들한테 약하거든요. 아 나도 애들한테 약해. 방금 우리- 평도 방금 평도. 맞아. 우리들 이런 거 볼 때 네. 장난 아니라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슬펐고. 영화 3.8점입니다. 나랑 똑같네. 3.8점이고 저는 앞에서 사회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영화 자체가 1, 2부로 나뉘어가지고 되게 깔끔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고 뒤에는 열받고 미안한 이야기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그 구조 자체도 되게 탄탄했고 다른 데로 새질 않았어.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딱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맞아요. 쫙 달려나갔잖아요. 엄청 단단하게 만들었어. 그게 너무 스피드감이 좋아가지고 이 영화가 꽤 연출이 길거든요. 좋아요 진짜. 2시간? 네, 2시간 넘어요. 넘어요? 2시간 10분인가? 아무튼 뭐 영화가 조금 더 절질 않아. 그 숨을 맞아요. 안 쉬고 네. 막 달려나가는데 그게 너무 멋있었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하자면 경주마처럼 달려나가 단단하게 이야기한다 라고 하겠습니다. 단단해. 맞아. 영화가 되게 시원하고 1부에서도 펀치를 한번 날리고 소희가 그 팀장한테 2부에서도 배두나가 펀치를 날려요. 누구한테인지. 누구 때렸는데? 교감인가? 누구 때렸지? 맞은 사람은 선생님 기억할 텐데 왜 때린 사람만. 선생인가? 아무튼 그 네. 뭐지? 그 배두나도 한번 선생님 펀치를 때리려고 해서 날리거든요. 말렸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일? 이러면서. 네. 그런 일이 있어서 뭐 이렇게. 맞아. 그런 시원한 맛이 시원하진 않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찜찜하지만 그런 소희와 그다음에 이 유진의 그 캐릭터가 가진 힘이 되게 좋아요. 영화 보면서 배두나 언제 나와? 한참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저거 끝인가? 배두나 잠깐 그 춤추는 데 연습실에 나왔다가 난 까메오로 내가 잘못 봤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이름을 올린 거야. 유명하려고 포스터도 지금 올라오고. 배두나를 올렸구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그렇게 연출할 줄은 몰랐어. 네, 그 연출적 구조랑 스피드감이 좋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4점이고요. 꼭 영화 보셨으면 좋겠고 영화 보자고 해서 감사합니다, 박 시장님. 한 줄 평은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지켜주지 못한 소희들 미안해. 입니다. 미안해. 참 미안하네요. 이 영화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약간 연출이 그 영화도 생각나네요. 죄 많은 소녀. 그러니까 사건이 먼저 벌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남겨진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물론 다루고 있는 이야기 완전 다르지만 그 영화도 저 소녀라서 약해가지고 소녀한테 약해가지고 소녀한테 약한 분. 근데 이건 좀 더 사회 비판이 훨씬 많이 들어가 네, 있죠. 네. 구조적인 비판을 많이 하는 거지. 너무 고구마 같은 영화예요. 맞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영화 다음 소위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요. 재미있게 봤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뜻깊게 넷플릭스에 있을 때 보십시오. 네. 아니, 재미가 있어요, 실제로. 네. 네. 영화로서. 집중하게 됐어. 네. 네. 간만에 이런 작은 영화니 좋네요. 꼭 그러게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봐. 간간히 개봉 최신작 아니고도 이런 영화들을 해야 되는데 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못할 때가 있지만 이렇게 나중에라도 꼭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번 방송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방송은 뭐가 될지 모르겠네요. 워낙 영화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오펜하이머는 하는 건 확실해요. DP2? DP2가 또 있죠. 재밌나요? 근데 DP2가 좀 그 호불호가 요즘 갈리고 있어요. 일단 전 봤어요. 아 봤어요? 다 네, 봤어요? 보긴 다 봤어요. 어때요? 괜찮아? 추천이야?
재미없으면 아. 방송이 재밌더라. 아 오케이. 아. 근데 DP는 솔직히 할 얘기는 많지. DP 할 얘기 많지. 그리고 일단은 미필이지만 우리 사촌 오빠가 군에 있거든요. 초청. DP 열심히 보고 얘기하더라. 어. 초청해 그래요? 초청. 초청할까요? 그분 되게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사투리 쓰는데 괜찮나요? 아, 엄청 어. 좋죠. 엄청 아저씨 같아요. 아 좋아요. 아저씨겠죠. 근데 저랑 동갑이에요. 아. 뭐야? 뭐야? 자기는 자기는 아저씨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야. 실제로 한 10살 많아 보여. 12살 정도 많아 보여요. 그래요? 자식이 넷이거든요. 아무튼 DP 보세요. 빨리 보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P 보겠습니다.